네, 여름철에는 안면 홍조 증상 때문에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면 홍조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귀찮고 어려운 습관이라도 이 습관만 들이신다면 안면 홍조 치료에 아주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에는 태양열에서 나오는 자외선과 적외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피부 자체의 염증 반응도 많아지고 혈관도 확장되고 그리고 자외선에 의한 일반 화상까지 입으면서 안면 홍조 증상 때문에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안면 홍조 증상은 태양빛을 받았던 우리 피부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을 발산하게 되는데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이런 안면 홍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가장 필요한 피부 관리는 쿨링과 보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뜨거운 태양볕에서 열이 올라온 우리 피부를 차갑게 온도를 낮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습을 통해서 피부 자체의 장벽을 형성한 다음에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피부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쿨링과 보습 방법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차갑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물질만 있으면 됩니다.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알로에나 이런 오이같이 천연팩도 좋고요. 만약에 천연팩을 구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귀찮거나 하실 때는 시중에 팔고 있었던 시트팩도 차갑게 하면서 올려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여름철 피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쿨링과 보습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피부가 익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피부가 따갑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은 대부분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팩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데요. 저는 여름철에 골프 필드를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시트팩을 카트 안에 있는 아이스팩에다가 저장을 해놓거나요. 어떻게 시트팩을 차갑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아이스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쌓아놓고요. 항상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안면 홍조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귀찮고 어려운 습관이라도 이 습관만 들이신다면 안면 홍조 치료에 아주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일이라든지 오이, 알로에 같은 천연팩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면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시트 성분으로 시트팩이 만들어지면서 단순한 보습뿐만 아니라 탄력, 미백, 거기다가 심지어 팩만으로도 각질 제거와 리프팅 효과까지 다 낼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시트팩이 많아지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쓰시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잘 알고 사용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지켜주세요. 첫 번째는 시트팩을 사용하기 전에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트팩을 올려놓는다. 모공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러면서 모공을 다 막아버리고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트팩에 있는 성분들도 피부에 남아있으면요 이거 자체도 막을 형성하고 흡수가 되면서 모공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트팩을 사용한 후에도 스킨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시트팩의 사용 시간입니다. 20분, 30분 사용하세요. 이렇게 몇 분 사용하라고 적혀있으면 안 적혀있는 시트팩 없을 거예요. 제한 시간을 넘어버리게 되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넘어가는 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영양분이 넘어가는 건데요. 시간을 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피부가 고농도고 시트팩이 저농도예요. 그러면서 좋은 성분들이 다 밖으로 날아가는 거고요. 수분들도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시트팩 얹고 주무시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트팩의 종류를 잘 고르는 거. 솔직히 성분 하나하나 보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지켜주세요. 1일 1팩을 하기 위해서 좋은 팩은요, 사실 단순 보습팩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능적인 팩들은 그 안에 성분들이 그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워낙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기능성 팩을 1일 1팩 하면 피부 자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일 1팩 한다고 그 제품들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 기능을 모두 나타내지 않아요. 오히려 과해지고요. 피부에 잔존하고요. 그로 인해서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성 팩은 언제 하냐고요?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팩을 고를 때나 아니면 화장품을 고를 때 정말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유해 성분들이 있어요. 말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띄워드리는 게 더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캡처해서 기억을 해놓으세요.
보셨죠? 계면활성제, 유화제, 침투력을 높아주는 제제 이런 성분들이 있으면서 시트팩에 대한 영양분들이 피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줘요. 하지만 이 성분이 없다고 해서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천연 성분들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이거 다 쓰면 시트팩 하나가 10,000원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 1,000원에서 5,000원대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필수 불가격으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뒤를 보시면 주요 성분들이 이렇게 쭉 써있을 거예요. 그럼 이 써있는 게 어떤 순서대로 써있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에는 함유량을 표시하라는 법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함유량은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즉 앞에 적혀 있는 게 함유량이 높은 거고요, 뒤에 적혀 있는 게 함유량이 적은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띄워드린 유해 성분들 있죠? 이게 과연 주 성분의 앞에 가 있느냐 뒤에 가 있느냐, 이걸 한번 보세요. 함유량이 적은 부분에 있다 그러면은 쓰셔도 무관해요. 근데 함유량이 높은 부분에 앞쪽으로 가 있다 그럼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팁 한번 기억을 해놓으세요. 좋은 팁이 될 거예요.